안녕하세요, 서퍼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세 번째 시간으로 툴 패널의 여러가지 기능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선택 영역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패널 위치를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왼쪽 편에는 툴 패널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툴 패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이 있는데 각 툴 오른쪽 아래 보시면 까만색의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작은 삼각형이 있는 메뉴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부 메뉴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툴보다 더 많은 툴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은 삼각형이 없는 곳에서는 오른쪽 클릭을 해도 큰 변화가 없지만 있는 곳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도구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위주로 배우고 그 뒤에 우리가 새로 생긴 기능이라든가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전부 다 도구들이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얘가 전경색과 배경색을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색상을 변경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색상을 바꾸고 싶은 전경색이나 배경색 색상 자체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 피커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색상 피커는 여기 있는 H 부분을 제가 클릭한 상태가 바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다른 거 S나 B 아니면 밑에 있는 RGB 여러가지 다른 버튼을 누르면 전혀 다른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값이 이 H에 눌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S나 B를 누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무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던 색상 배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H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는 색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밝기는 여기 왼쪽 편에서 왼쪽 끄트머리 부분이 아래쪽이 검은색 위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S로 바꾸면 제가 색상을 빨간색에 두고 S로 바꾸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점 어두워지고요. 위로 가면 굉장히 밝은 색상이 표현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색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여기 H에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샵 옆에 숫자와 문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색상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글자가 레드의 양, 두 번째가 그린의 양, 세 번째가 블루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숫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F가 두 개잖아요. 그 말은 16진수 FF를 뜻합니다. FF는 255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이 255인 거죠. 그 다음에 0D가 13을 뜻하는 건데 숫자 0과 A, B, C, D, E, F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D가 1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색상들도 직접적으로 숫자를 직접 치셔도 되고 마우스로 직접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데 나중에 제가 뭐 자격증 강의라든가 하게 되면 정해진 색상을 직접 입력을 해서 색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때 입력하는 창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항상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밝기를 고르고 여기가 새와 현재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새는 new입니다. new. 그러니까 새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현재 파란색인데 초록색으로 바뀌게 된다. 바꿀 것이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툴 패널에서 이렇게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법도 배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툴 패널 사용법을 배웠으면 우선은 하나씩의 기능을 또 역시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바로 여기 있는 선택 윤곽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그 다음에 단일행, 단일열,
선택 윤곽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선택 윤곽이라고 적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영역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선택 영역 도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선 포토샵에서 이 영역이라는 부분, 바로 이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이 포토샵에서 선택, 영문 버전이면 셀렉트라고 뜨게 되는데요. 메뉴에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로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해서 색을 칠하면 자유롭게 이 흰 창에 아무렇게나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윤곽 도구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점선의 사각형을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점선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 형태가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선택 영역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 도구로 다시 칠을 해보면 이 영역 바깥쪽에는 아무리 클릭해도 색상이 칠해지지 않지만 기능은 분명히 브러쉬 도구라고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브러쉬 도구가 이 영역 안쪽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네 가지가 선택 영역인데 형태가 정해진 영역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요. 원형은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단일행은 누르기만 하면 가로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크기는 1픽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일열은 역시 세로의 직선형의 영역을 만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1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도구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들면서도 특이한 것이 제가 하나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옆에 또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영역이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제가 툴 패널에서 영역 도구를 선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위쪽에 옵션 메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동 도구였었는데 이동 도구에서 사각형 영역 도구, 그러니까 선택 영역 도구로 바꾸니까 어때요? 위에 옵션 바가 바뀌게 되죠. 이 옵션 바에서 영역 도구의 옵션 바는 기본 형태는 거의 이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4개의 선택 영역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게 되면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시 들어가면 그 전에 거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새 선택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버튼은 뭐냐면 선택 영역의 추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전에 게 안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게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서로 덮게 되면 덮인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가하는 기능인데 지금처럼 마우스로 직접 선택을 해도 되고 새 선택 영역 도구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Shift를 눌렀다 떼는 동작만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선택 영역에서, 그러니까 선택 영역에서 빼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에 마이너스 표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빈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원래 영역이 있는 곳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겹친 부분만큼만 우선은 빼기 상태가 되는 거죠. 단축키는 제가 원래 키보드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빼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 영역에서 우리가 선택 영역 잡은 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으로 치자면 차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은 바로 교차라는 기능입니다. 선택 영역과 교차.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곱하기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원래 있던 영역에 지금 제가 새로 그린 영역이 서로 겹친 부분만 남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단축키는 앞에서 배웠던 Shift와 Alt 기능이 더하기와 빼기였으면 둘 다 같이 누르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Shift, Alt를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가 되니까 서로 겹친 부분만 남고요. Shift 누르면 플러스가 돼서 영역을 추가할 수 있고 Alt를 누르면 영역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우선은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그리듯이 그렸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화면에 이 사각형 창에 중간쯤에서 드래그를 하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중앙에서 점점점 커지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Alt를 떼면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그리는 형태가 되지만 왼쪽 버튼을 계속 제가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 키만 누르게 되면 중심에서 점점점 사각형이 커지는 형태로 그리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t를 떼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그려지는데 제가 Shift는 눌려진 상태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제가 Shift마저 떼게 되면 내가 아무렇게나 그리고 싶은 형태로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의 역할이 영역의 중심을 지정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각형 선택 영역 도구 말고 원형 선택 윤곽 도구에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형의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그리는 것처럼 그리게 되지만 Alt 키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우선은 시작할 지점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당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중심에서 점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Shift도 같이 누르게 되면 정원이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반지름 값이 같은 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t는 중심에서 시작하도록 Shift는 정사각형이나 정원 형태로 개체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때 절대 키보드부터 먼저 떼지 마시고 마우스부터 왼쪽 버튼을 눌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떼게 되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키보드에 있는 키 버튼을 떼시면 됩니다.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역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 Alt, Shift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Ctrl 이 세 개의 조합 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Alt를 눌러야 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야 되는지도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선택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 옆에 있는 패더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배웠던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서 영역 안에 색상을 칠해 둡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새로운 곳에 다시 색칠을 하려면 이 영역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영역을 해제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Ctrl D입니다. 이 Ctrl D가 바로 영역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워야 되는 5개의 단축키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한 단축키 중에 바로 첫 번째가 Ctrl D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서도 보시면 선택해 보시면 여기에 선택 해제라는 기능이 Ctrl D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영역으로 잡힌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영역 도구로 영역을 잡기 전에 미리 먼저 패더라는 곳에 값을 주게 됩니다. 10픽셀이라는 값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영역을 똑같이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색칠을 해보면
색칠을 하고 나서 컨트롤 D를 해보시면 어때요? 얘는 가장자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패더라고 하는 기능이 영역 선택 도구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풍선말 이렇게 노란색으로 풍선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때는 패더를 주셔야 됩니다. 가장자리 부드럽게 안 되는데 영역이 벌써 이렇게 됐다. 그 말은 패더가 0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계속 영역이 뿌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직접적으로 0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패더라는 글씨 위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왼쪽으로 가시면 숫자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글자 위에서 왼쪽 버튼 누르고 당기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더 값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툴 패널의 사용법과 선택 윤곽 도구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